별거 아니니까 가볍게 넘어갑시다. 자, 35번 볼게. 뭐 내용적으로 설명할 건 딱히 없고. 자, fx가 분수꼴인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 fx가 연속이라면 그리고 gx도 연속이라면 걔네들끼리 더한 것도 연속이고 뺀 것도 연속이고 곱한 것도 연속이고 나눈 것도 연속이다 였고, 이 중에서 주의할 점은 딱 하나. 나눗셈 할 때 만약에 얘가 연속이냐 라고 보고 싶어. fx도 연속이고 gx도 연속일 때 gx분의 fx도 연속일까? 라고 했을 때, 즉 나눗셈일 때 딱 하나 조심했었지. 뭐야? 이때 gx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분모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보자면, 자, fx가 x 플러스 1에 gx가 x제곱 플러스 1이래. 연속이잖아. 1차 함수니까. 연속이잖아. 2차 함수니까. 그럼 얘네들끼리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연속은 맞아. 근데 딱 하나 나눗셈 할 때 gx분의 fx는 연속일까? 연속이야. 왜냐하면 분모에 있는 x제곱 플러스 1이 실수 범위 내에서 0이 될 때가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는 연속 맞아. 근데 분모랑 분자를 바꿔서 fx분의 gx가 연속이야? 라고 물어봤다면 얘는 이렇게 생겼잖니? 그럼 얘는 분모에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불연속이야.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존재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자면 분자 1차 함수, 분모 2차 함수 연속이지. A를 몰라도 연속은 맞아. 그럼 연속끼리 지금 나눈 거잖아? 연속이겠지 웬만하면. 근데 딱 하나 뭐야? 분모가 0 될 때가 있으면 불연속이야. 그러므로 결론, 얘가 전구간 연속이려면 분모에 있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존재하면 안 돼. 즉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면 안 돼. 그러므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해됐죠 얘들아? 그래서 정수는 1, 2, 3이니까 더하면 정답 3번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웠는데 예시로 들은 것 중에 x제곱 플러스 1이 0일 될 때가 있나? 불가능하지. x 마이너스 2가 0일 때 있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시 됐어? 됐어? 자, 37번 뭐 얘기했지만 정리합시다. fx가 분수꼴로 되어 있는데 얘가 전체 연속이래. 그러려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즉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 방정식에 실근이 없어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해서 이런 답이 나올 텐데, 애초에 이 식에서부터 요 판별식을 썼다라는 건 전제 조건이 A가 0이 아니어서 2차 식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푼 거지. 근데 A가 무엇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로 A가 0일 때도 바라봐줘야지. 그럼 A가 0이면 2지. 그럼 분모가 2잖아. 그럼 분모가 2면 분모가 0 될 때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A가 0이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A의 범위는 0, 2, 3, 8 미만이 되어야지. 그래서 정답 8개. 이렇게 읽어줘야 되고, 다음 39번 fx가 두 가지식이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나뉘면 돼. 다음 gx는 그냥 2차 함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누가 분모냐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보니까 이 문제는 fx가 분모야. 얘가 연속이래. 그러면 gx는 식이 하나고 fx는 식이 두 개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식이 두 개일 거야. 그치?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아. 결국엔 뭐만 이해하면 돼? 얘가 연속인지를 확인해야지. 얘가 연속인지를 확인해야 돼. 일단 그게 전제 조건이잖아. 얘네 둘이 연속이어야 그거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미 연속이 식이 하나밖에 없는 2차식이니까. 근데 얘를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에서 기준으로 갈리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값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2값이 나오니까 fx 얘가 애초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야.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의해서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야 fx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인데 거기에다가 gx를 넣어 첨가해서 더해 곱해줬더니 연속이 됐대. 그 말은 뭐야? fx가 불연속인 점에서 gx가 0이 되어준다는 얘기지. 그럼 fx가 달라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fx에서 달라도 g 때문에 0으로 돼버리니까 상쇄가 되겠지. 이해됐지? 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방금 오늘 한 거. 방금 말했듯이 fx가 분모이기 때문에 이 식은 크게 두 가지로 생겼을 거야. 첫 번째 x-2분의 gx, 그냥 gx는 그냥 쓸게. 다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1분의 gx, 이렇게 두 가지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전체 연속이라 했으니까 아까 했듯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왜? 분모가 0이 되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아까 내가 여기에다 예로 들었듯이 얘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지. 왜?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어. 하지만 얘는 x가 2일 때 정의되지 않잖아. x가 2일 때 이 식이 정의되지 않아요. 근데 된대잖아. 그 말은 뭐야? x-2가 gx에 의해서 약분돼서 사라진다는 얘기지. 극한 갖고 할 때, 그치? 그러니까 gx는 2 넣었을 때 0 떠야 돼. 요거 두 개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2차식인데 최고 차이 계수가 2면서 두 근으로 마이너스 1과 2를 갖고 있는 2차식인 gx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 해서 정답 5번. 이해됐을까?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연속은 마지막 하나 사이값 정리만 남았는데, 자, 사이값 정리 좀 봅시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과정상 이 미적분 원에서 정리라고 하는 거를 딱 4개 볼 텐데 그 중에 2개가 여기 나오거든? 자, 일단 31페이지 하기 전에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서 22페이지를 잠깐만 보자. 22페이지 보면 맨 아래에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라고 두 가지가 있을 거야. 그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지금 할 건데 별것도 없어 쟤. 자, 첫 번째 최대 최소 정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왜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올 일은 거의 없어. 그냥 너희가 해설집 같은 데를 보면 문제 풀다가 몰라서 해설집을 보면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이렇다라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냥 크게 신경 쓸 건 없어. 뭐냐면 최대 최소 정리는 자
어떤 그래프가 막 지멋대로 그려져 있어서 이때 양쪽 끝이 범위 안에 포함돼야 돼. 즉 닫힌 구간에서 양쪽 끝이 포함되어 있는 닫힌 구간 내에서 그래프가 끊어짐 없이 이어져 있다면, 즉 연속한다면 그 안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은 무조건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딱히 중요도는 없어. 직접적으로 문제는 나올 일 없어. 당연한 얘기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만약에 그래프가 끊어져 있다 생각해봐.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양쪽 끝 중에 하나가 비어져 있다 치자. 양쪽 끝이 둘 다 비어도 상관없어.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지. 제일 위에 있을 테니까. 그럼 최소값은 여기여야 되는데 여기가 비어있잖아. 그럼 얘보다 살짝 올라간 애가 최소인가? 그건 아니잖아. 맞잖아? 여기가 1이야. 여기에 y값이 3이야. 그럼 최대값은 3이 맞지 얘들아? 그럼 최소값은 1은 안 들어간다며. 그럼 1.1이야? 그건 아니잖아. 1.01도 있잖아. 1.001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최소값이 없지.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어야 돼. 양쪽 끝이 포함되어야 돼. 다음, 그래프가 양쪽은 닫힌 구간인데 끊어져 있어. 뭐 이렇게 딱 쳐. 그러면 가장 작은 건 여기고 가장 큰 건 여기라고 무조건 단정지을 수 있을까? 아니지. 여기 값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최소값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능성은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쉬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 양쪽 끝이 포함되어 있는 연속함수 내에서 무조건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로 그냥 넘기면 되고 중요한 건 그 뒤에는 살것 정도. 얘는 단독으로 문제가 잘 나와. 매우. 자, 사익값 정리는 뭐냐면 일단 정의대로만 해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 잘 보이게 직선을 해줄게. 얘도 최대 최소량이랑 똑같아. 전제 조건이 닫힌 구간 내에서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하는 그래프가 있다면,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는 그래프가 있다면 이때 여기에 x값을 a, y값을 fa라고 하고 여기에 x값을 b, 이때 y값을 fb라고 한다면 이때 이 fa와 fb 사이에 어떤 임의의 값 k가 있다 친다면 그 k라는 y값을 지니고 있는 x값인 c라는 임의의 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게 정인데 무슨 말인지 헷갈릴 거야. 쉽게 얘기해 줄게. 봐봐 얘들아. 자, 숫자를 해보자. 여기 좌표가 얘가 1, 똑같이 해줄게. 여기가 1,2야. 다음 여기가 5,8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그 안에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 그러면 이때 2와 8 사이에 어떤 값이건 상관없어. 3이건 4건 5건 10은 안 되겠지? 3이건 4건 5건 6이건 아무거나 뭐 5라고 해볼까? 5라는 함수값을 지니는 5라는 함수값, 5라는 y값을 지니고 있는 x값이 무조건 하나는 있다는 얘기야. 왜냐? 당연한 얘기야. 얘들아 봐봐. 1에서 x값, y값이 2에서 8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끊어져 있지 않대. 그러면 2에서 8까지 올라가지. 6만큼 올라가잖아. 그럼 올라가면서 3, 4, 5, 6, 7을 안 거치고 8을 다다를 수 있냐고. 불가능하잖아. 더 쉽게 말해줘. 얘들아 엘리베이터를 탔어. 1층에서 10층까지 갈 거야. 갈 건데 5층 안 거치고 갈 수 있냐고. 5층에서 안 내릴 수는 있겠지만 5층을 거치긴 하잖아. 그치? 똑같은 얘기야. y값이 2에서 8까지 가는데 5라는 값은 무조건 지날 거 아니니? 4라는 값 무조건 지날 거 아니니? 그치?
그 말은 지난다는 거는 그래프가 지난다는 얘기는 그 값을 지니는 x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지. 어떤 x값일 때 y값은 4야. 어떤 x값일 때 y값은 5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어져 있으니까 1에서 2에서 8까지 그래프가 직선으로 가건 곡선으로 가건 꺾여 있고 어떻게 가건 여튼간에 올라가잖아. 그럼 그 구간 내에서 y값이 3일 때가 있겠지, 4일 때가 있겠지, 5일 때가 있겠지, 6일 때가 있겠지.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 사이값 정리는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사이값 정리를 응용하면 내가 잘 나와. 응용한 게 뭐냐? 잘 봐. 만약에 내가 어떤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얘한테 임의의 정수값들을 몇 개를 넣어봤어. x에다가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볼 거야. 넣었더니 f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음수값이 나왔네.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양수값이 나왔어. 0 넣었더니 양수값이 나왔어. 1 넣었더니 음수값이 나왔어. 2 넣었더니 다시 양수값이 나왔어. 자 그러면 똑같았지? 그냥 넣었다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잘 봐. 지금 이 fx는 다항함수야. 연속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점을 어떻게든 이어야 돼. 연속함수니까 이을 거야. 그러면 그게 직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곡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꾸불꾸불 이어질 수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존재하겠지. 뭐 어떻게 그던 간에 이 두 점을 이으면서 x축이랑 안 만나게 얘네들 이을 수 있어? 불가능하지. 이 x축과 안 만나면서 얘네들 이을 수 없잖아. 이렇게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치지 말고 x축 최소한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왜?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데 0을 안 거칠 수는 없잖아. 2에서 8로 가는데 4랑 5 안 거칠 수 없듯이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데 0 안 거칠 수는 없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옛날부터? 근이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 이 fx는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지는 몰라도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실근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지. 왜 적어도 하나라고 하냐? 얘가 꾸불꾸불하면 2번 만날 수도 있지, 3번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안 만날 수는 없다고. 한 번은 무조건 만난다는 얘기야. 왜?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데 0은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요게 이해가 됐다면 얘들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 두 점을 이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있겠지. 그때 양수랑 양수를 이을 때 이 x축과 무조건 만나야 돼 라고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왜? 안 만날 수도 있잖아. 만날 수도 있지. 근데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때 우리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실근이 무조건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 이랬으면 0과 1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해 안 해? 무조건 존재해. 왜? 양수에서 음수를 잇는데 x축은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1과 2 사이에서 실근 존재해? 존재해. 왜? 음수에서 양수까지 있는데 무조건 x축이랑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났다면 이 fx는 적어도 실근이 하나, 둘, 세 개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실근이 존재하는 위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0과 1 사이, 1과 2 사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이해됐을까? 요게 사이값 정리에서 문제가 나와. 요게 실근이 몇 개 존재하냐 또는 실근이 어디에서 존재하냐 이렇게. 알겠지? 그게 사이값 정리야. 자 그럼 문제로 갑시다. 사이값 정리 볼게. 사실 1번 보자. 사이값 정리는 얘들아 틀리면 안 돼. 틀리면 바보 소리 든다.
이게 내가 말한 게 다야. 문제 나올 때 이게 다야. 사이값 정리는. 자 41번 보자. y는 x 세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리고 얘랑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을 때, 근데 얘네 둘이 딱 한 번 만난대. 딱 한 번 만난대. 얘들아, 두 함수가 만난다라는 거는 두 함수를 합친 식의 근인 거지. 맞아? 정확히 말하자면 두 함수를 합친 식의 실근이 한 개라는 얘기지. 한 번 만남 됐으니까. 맞아? 요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럼 정리하겠지?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라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문제, 그 실근이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오케이? 문제 끝까지 읽었어 얘들아? 두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났는데 그 한 점의 좌표를, x좌표를 알파라고 할 때 그 알파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은 요 방정식에서 x자리에 여기 보기, 이건 당연히 객관식이다 아니라 보기에 있는 숫자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넣어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일단 이거 실제 값은 몰라도 돼. 뭐만 하면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돼. 왜? 아까 여기 있던 내용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음수 나오지? 괜찮지? 다음 x에다 마이너스 2 넣었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얘도 음수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방정식의 실근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는 절대 없어. 왜? 둘 다 음수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즉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친다면 3차함수가 되겠지.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 그래프를 못 그리겠지만 x가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음수로. 그럼 얘네 둘을 이으면서 여기를 무조건 만난다라고 할 수 있냐고? 없잖아. 안 만나도 되잖아.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나야만 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 내 말 이해돼? 이 두 점을 이어야 돼. 연속함수니까 3차함수니까 연속일 거 아니야. 이을 건데 여기를 무조건 거쳐야만 해? 그건 아니잖아. 그냥 구우면 되잖아. 이래도 그을 수 있잖아. 안 만나게 그을 수 있잖아. 자, 더 가자.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어. 마일 풀이니까 얘도 음수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음수야. x축 안 만나도 되잖아. x에다 0 넣었어. 그럼 1이지. 양수네? x가 0일 때 양수값이 나왔어. 그러면 마3, 마일일 때는 음수니까 x축과 안 만나도 이을 수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이으면서 이 두 점을 이으면서 x축이랑 안 만날 수 있냐고. 불가능하잖아. 음수에서 양수를 잇는데 x축이랑 안 만나게 그을 수 있냐고. 불가능하잖니. 무조건 x축이랑 만나야 되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아, 실근이 여기 있구나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무조건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구나지.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라고. 이게 사이값 정리야. 오케이? 이해됐을까? 어렵지 않아. 이해하면. 네, 하시고. 혹시 이거 푸는 데 있어서 문제 읽어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은 칠판 잠깐 보자. 33페이지 2번에서 일단 원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겠지.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얘는 중심좌표가 0,2고 반지름이 2인 원. 다음
직선의 방정식 4x 플러스 3y 플러스 t는 0. 자, 그러면 이런 원이 있었고 이런 직선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려보자. 원이 있었고 직선이 있는데 그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은 첫 번째 없어. 두 번째 하나. 마지막 두 개.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지.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0, 1, 2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를 잠깐 기억해 본다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뭐였어? D와 R을 비교하는 거였지. D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R은 반지름. 그래서 따로 그려주자면 까먹은 사람들 위해 이런 거는 이제 기억해야 돼. 이 정도는 첫 번째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 D랑 반지름인 R이랑 D가 더 크다는 소리지. 그럼 이때 문제에서 말하는 FT는 몇이다? 안 만나니까 0이지. 다음 원과 직선이 접하면 교점이 하나인 거지. 그럼 이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 D와 새록새록 기억나야 돼. 반지름인 R이 똑같을 때지. 그럼 이때 교점인 FT의 값은 1개인 거고, 마지막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 D와 반지름인 R을 비교했을 때 눈으로 봐도 보이겠지만 R이 더 크다는 소리지. 그럼 이때 FT는 이겠지. 그리고 또 혹여 나 까먹은 사람들을 위해 이 D를 구하는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0,2와 4x 플러스 3 플러스 t는 0간의 거리 구하는 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4제곱 플러스 3제곱분의 절대값 4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t지. 해서 계산하면 5분의 절대값 t 플러스 1. 얘가 거리 d.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얘가 d고 반지름 r은 2잖아. 그러면 요 세 가지 경우를 다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접할 때를 기준으로 얘가 딱 둘이 같다잖아. 나머지는 부등식이고. 그럼 딱 요 때를 기준으로 계속 부등식이 반대냐 이쪽이냐 차이잖아. 그러니까 딱 얘가 기준이야. 접할 때가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이 D가 R 값인 2와 같을 때만 보면 돼. 이때만 조사하면 돼. 그거에서 이제 부등호가 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로 갈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절대값 t 플러스 6이 10 이므로 t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6이다 지금. 즉 t의 값이 마이너스 16과 4일 때 ft는 1이고
얘네들 사이에서는 뭐 2가 됐든 0이 될 때가 있는 거고 얘네들의 바깥 범위에서는 0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될 때가 있다는 얘기지. 맞아? 물론 똑같이 그리면 나오겠지. FT의 그래프를 그리면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건 문제를 끝까지 이제 읽어보면 FT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 FT에다가 GX라는 이차함수를 곱했더니 전체 연속이 됐대. 이 얘기잖아. 그럼 얘들아 이 F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일 거야. 마이너스 16과 4일 때가 딱 1이잖아. FT의 값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할게. 얘네들 사이에 서면 똑바로 할까? 단지는 크니까 두 개인데 FT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거든? 사실 이 그래프는 그리면 좋겠지만 굳이 안 그려도 돼. 뭐만 확인하면 돼? FT의 그래프가 XT가 몇일 때 불연속인지만 보면 된다고. 어차피 생각해봐 얘들아. 함수값이 0 아니면 1 아니면 2인데 1일 때가 점으로 존재하고 0일 때랑 2일 때는 선으로 존재하겠지. 왜냐면 얘네들은 범위잖아. 얘만 딱 능일 때니까.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딱 얘를 기준으로 본 거야. 즉 t의 값이 4랑 마이너스 16일 때만 딱 1이라는 점으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2 아니면 0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보이겠지만 얘는 t의 값이 마이너스 16일 때랑 4일 때 ft가 불연속이야. 그려도 보이고 안 그려도 알 수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즉 ft가 t의 값이 얘네들인데 불연속이야.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지. 야 불연속인 애가 있는데 gx를 곱했더니 연속이 됐대. 그 말은 뭐야? g한테 마이너스 16 넣은 거랑 g한테 4 넣은 게 몇이라는 얘기? 0이라는 얘기지. 근데 gx는 뭐야?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네. 이거 안 읽었어? 맞지? 끝!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너희가 경험을 쌓아보면 이렇게 구성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얘만 조사하면 되는 거였어. 왜? 이때만 점으로 함수값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선으로 존재하니까 당연히 얘가 점인 그 점에서 당연히 불연속일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되는 t의 값만 찾아서 그 점에서 불연속일 테니까 그 점에서 불연속인 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gx는 그 점에서 0이어야겠지. 이대로 끝난 거야. 괜찮을까?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분 설명합시다. 그래서 일단 이따가 조금 더 추가되겠지만 일단 숙제는 34페이지까지는 무조건 해야지.